이 간용법 살펴보는 것을 보시면서 산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이제 출발하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태조산 내지는 뭐 중조산, 소조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소조산에서 출발을 이렇게 해서 일으키면 산이 중간에 가다 좋은 기운을 또 펼치기 위해서는 마치 장막을 폈는 것처럼 또는 새가 날개 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개장. 그러면 그 가운데를 이렇게 뚫고 나오는 또 천심. 이게 가운데를 뚫고 나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한문 표현으로 천심이랍니다. 그러니까 천심을 통하게 되면 또 기운이 또 조금 사그러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또 몸을 틀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방법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가지고 과협이란다. 과협이라는 말은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통상 쓰고 있는 말을 가지고는 고개라고 표현합니다. 고개.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뭐 한계령 내지는 뭐 추풍령 이렇게 쓸 때 하는 령이라고 순수 우리말로 얘기하면 고개. 풍수용어로 얘기하면 과협. 그럼 과협이라는 것은 산과 산을 이어주는 그런 힘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산의 어떤 잘록한 부분, 인체로 얘기하면 뭐 허리 같은 또는 목과 같은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과협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과협이라는 걸 거치게 되면 그다음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바위군들이 쭉 뭐 설악산의 공룡능선이라든지 아니면 마치 용의 이빨 같은 이런 용화장성 이런 것들을 거치게 되면 보기에도 섬찟한 날카로운 바위군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바위군들이 없어져야지만 좋은 기운을 가지고 간다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 바위군들이 없어지면서 좋은 옷으로 수풀이 많은 풍수용어로는 그냥 이 박환이란 이런 박환이 일어나야지만이 이제는 살기를 떨쳐버리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 이 과협이 일어나면요, 그 다음에 한문 용어로 이렇게 박환, 이 박환이라는 게 일어나야 누더기 옷,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좋은 초목이 있는 이런 곳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입니다. 그래갖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면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이 산줄기가 좌우로 몸을 틀게 되는데, 이때 좌우로 몸을 틀게 되는 걸 가지고 요도 또는 지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산줄기가 앞으로 진행하다가 본인이 작전상 우측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좌측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측 내지는 좌측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반대편에다가 다리를 놓게 되는데, 이때 다리를 놓는 걸 가지고 지각 또는 요도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화면을 보시면 한문으로는 이렇게 마치 돛담배를 펼칠 때처럼 써 있는 이 한문이 요도, 그 다음에 다리를 뻗었다는 지각. 그리고 이 산 기운이 마지막으로 좋은 기운을 다시 불어넣기 위해서는요, 앞에서 보시는 과협하고 또 비슷한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 결인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결인 단계를 거치게 되면 앞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좋은 기운이 그 앞에 이렇게 갈무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런 결인이라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결인은 내적인 거하고 외적인 걸 이렇게 둘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내적인 결인, 그다음 외적인 속기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화면을 보시면서 이어져가는 그림들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런 사진의 화면들이 주로 예쁜 산으로 지금 치부되고 있는 산 이름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산 봉우리가 이렇게 뾰족하게 삼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산 봉우리를 가지고 우리 5가지만 구분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목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목산. 지금 목산으로 산이 지금 출발하고 있는 그런 태조산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화산, 마치 불이 타고 있는 듯한. 화산은 산형을 볼 때 측면의 상층 부분, 이 전체를 이렇게 쭉 다 살펴보면서 산형의 이름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목산에 보는 방법은 상층 부분 8분 능선 내지는 7분 능선의 윗부분만 생기는 형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화산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측면 전체 흐름, 그 다음에 나타나는 금산 내지는 토산 같은 경우들은 마찬가지로 상층 부분 윗부분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층 부분이 이렇게 반듯하게 마치 한문에 일자 섰는, 그래갖고 다른 이름으로 일자문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일자문성의 산을 가진 산들은 주로 왕구장성,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로 고급 공무원, 장관, 이런 기운을 배출한다는 그런 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토산으로 나타나는 산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듯한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산을 다 거느리는, 그리고 토가 가지고 있는 오행상 배우셔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금산이라는 걸 배우셨는데, 금산의 형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볼록볼록한, 지금 이 금산의 형태가 조금 완만한 모습인데요. 이게 좀 더 볼록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은 이런 형태로 볼록볼록하게 나타나면 멀리서 보면 마치 진주 구슬 이렇게 연이어져 않는 그런 모습을 띈다 그래갖고 한문편으로 이을 연자, 구슬 주자를 써 연주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연주는 굉장한 부, 이 재물운을 가져다 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동구스름한 멀리서 보면 마치 바가지라든지 또는 절에 종을 엎어놓는 이런 모양을 띠고 있는 걸 가지고 다른 말로 부봉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수산의 흐름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마치 물이 흘러가는 듯한 이 수산의 모습은 또 화산하고 같은 맥락으로 측면에 전부 다 쭉 보셔갖고 약간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마치 물이 흘러가는 듯한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산형을 가지고 수산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런 수산의 기운들이 발현돼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주로 문장가라든지 또는 예술가의 그런 발현들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화산의 모습들이 또 한번 나타나고, 화산의 모습. 다음 산, 금산. 불을 가져다 준다는 금산.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린 연주의 모습. 봉고리들이 쭉 이어져서 재물운을 가져다 준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수산의 모습으로 마치 높은 데서 이렇게 낮은 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듯한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수산의 모습. 그러면 이런 산형들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계속 변화를 가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진행하는 모습을 한문 표현으로는 좀 힘들고 또는 어려운 한문 용어로 그림을 보시면은 사진 왼쪽 상단 부분에 한문 표현으로는 위이 굴곡 기복 이런 말로 쓰고 있는데, 좀 어렵고 한문 자체도 좀 난해한 한문인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의 흐름은 그런 말에 대비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위아래로 또는 좌우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위이 굴곡 기복 이런 말로 쓰고 있는데,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갖고 왼쪽 중간 부분에서부터 출발하면 산은 지금 위에서 찍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올라왔다가 또 다시 이렇게 내려가면서, 또는 좌우로 좀 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모습을 띄고 있어 갖고 앞쪽에 지금 이렇게 넓은 도해지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산이 진행하고 있는 산이 진행하는 이 용의 걸음을 행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행룡하고 있는 모습이 일자처럼 또는 마치 미꾸라지가 죽었는 것처럼 쭉 뻗어는 그런 모양이 아니고 좌우로 또는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가지고 위행룡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마치 미꾸라지가 죽었는 모습처럼, 그러니까 한일자처럼 산이 일자로 이렇게 쭉 뻗어서 이런 모양으로 내려갔으면 이런 산형을 가지고 죽었는 미꾸라지, 그래서 표현하기를 죽을 사자에다가 추어탕에 미꾸라지 추, 그래갖고 이렇게 사추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추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산형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요. 지금 앞에서 보시는 사진처럼 위 굴곡하는 이런 모습으로 산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산이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좌우로, 사진상에서는 위아래가 조금 느껴지겠지만 이렇게 좌우로 마치 뱀이 진행하고 있는 듯한 이런 사형의 모습을 띠고 있으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위이행룡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럼 위이행룡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 기운을 가지고 내려가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각 내지는 요도, 그리고 이 지각이 좀 더 길게 뻗어 내려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룡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작은 줄거리, 그 다음에 이 굵은 큰 산줄기, 간요,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산줄기는 크게
간용하고 지룡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용에서 내려가는 자리는 그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자리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게 내려가면 이렇게 작은 이런 기운들이 뭉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산줄기에서는 산이 쭉 진행을 하면서 작게 또 줄기가 내려가서 나름대로 작은 촌락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마을터를 만들 수 있는 작은 자리도 있고, 그 다음에 큰 자리, 큰 도해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에서 쓰고 있는 음택, 이런 죽은 자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큰 힘을 내고 멀리까지 갔지만 터는 땅속으로 기운이 스며들기 때문에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런 자리들도 있습니다.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백두산에서 출발했는 이 간용가는 백두대간이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좋은 기운을 이 갈무리 잘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좋은 기운을 갈무리 하기 위해서는 큰 백두대간이 내려가니까 큰 물줄기를 만나갖고 큰 산하고 큰 강이 만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우리나라 남쪽 저기 전라도에 가면 지리산 밑에 구례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구례는 큰 백두대간 이 줄거리가 지리산까지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큰 강, 이 섬진강이라는 강이 지리산 진행하는 것을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럼 결과적으로 큰 산하고 큰 강이 만나고 있는 이 구례는 좋은 자리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나타나는 것처럼 앞에 보이는 산들이 어떤 산형의 모습을 가지고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풍수에서는 배우신 대로 조한산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멀리 보이는 산은 아침 조자를 써갖고 조산, 조간신문이라고 이야기할 때 쓰고 있는 아침 조자입니다. 그리고 조산. 그리고 바로 앞에 보이는 이렇게 낮은 산, 이런 산들은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낮게 보이면 책상 안자를 써서 이런 경우에는 안산 이렇게 불려왔고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조한산 이렇게 부르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조한산의 모습들이 산형이 진행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내려갔느냐에 따라서 기운이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모습이 돼지우리를 보고 있느냐 아니면 부처님을 보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무학대사하고 이성계가 이야기할 때 뭐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기운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 그림입니다.